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충남 온라인 학교 독서 수업을 진행하는 천안동성중학교 국어교사 한경화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책 많이 읽고 잘 보내셨나요? 네, 다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학을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 2학년 친구들 굉장히 실망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와 학교로부터 오는 소식 잘 들으시고 거기에 잘 따르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우리 2학년 친구들과 마지막 독서 수업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시즌2 수업이 개학이 되는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같은 과목으로 아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서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커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독서 수업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한진규 친구가 오늘도 책을 읽나요? 네, 오늘도 책을 읽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유익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첫 번째 사진 선물입니다. 여러분하고 닮은 아주 밝고 화사한 예쁜 꽃이에요. 여러분도 선생님도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꽃처럼 4월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밝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꽃도 여기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예쁜 꽃처럼 4월 잘 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퇴치를 기원하는 삼행시 오늘도 선생님이 좀 지어 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강한 어조로 선생님 좀 준비를 해봤어요. 코로나, 너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로나야, 제발 빨리 사라져. 나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 이렇게 코로나 퇴치 기원 삼행시를 지어봤고요. 자, 수업 약속 화면에 보이는 대로 책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안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정말 잘하고 계시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그리고 외출 자제해 주시고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 생기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얼른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서 여러분들과 선생님, 친구들 마음껏 면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코로나 예방 안내 잘 지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손 씻기 영상 잠깐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늘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 요즘 손 씻기를 조금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생님 학교 친구들에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손 항상 경각심 가지고 손톱 밑에 있는 세균까지 다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을 것을 선생님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살게 될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책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찾다 보면 여러분들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해답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오늘 수업 주제는 책을 친구로 만드는 비법이네. 어떤 내용일지 기대된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듣고 책을 친구로 만들어야지. 네, 맞습니다. 오늘 책을 친구로 만드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책을 친구로 만드는 비법 첫 번째입니다. 네,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비법은요. 독서가 재미없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해 왔거든요. 내용은 판도라는 왜 상자를 열었을까요?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판도라 잘 아시죠? 판도라는 왜 상자를 열었을까요? 자,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먼 옛날에 그리스의 신 제우스는 대장장이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여자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헤파이스토스에 의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죠. 근데 세상에 처음 여자가 생겨나니까 막 여러 신들이 그녀에게 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움을 선물한 신도 있었고, 지혜, 말솜씨, 옷감 짜는 기술, 그리고 음식 만드는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선물을 했어요. 덕분에 그녀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가 되었어요.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는 이 판도라를 지상 세계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 상자는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명심하여라. 하는 말과 함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자를 하나 잠궈서 건네보냈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어령 선생님이 쓴 생각 깨우기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땅으로 내려온 판도라는요,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우스가 건네준 상자가 떠올랐어요. 한동안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고 살았는데 막상 상자에 생각이 미치자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궁금증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판도라는 고민하다가 제우스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한 말을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그 상자에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호기심이 막 계속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릿속이 온통 상자 생각으로 꽉 차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쩌면 온갖 보석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 제우스 신이 말했잖아요. 이 상자는 너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보석이 아니라 돌멩이가 들어있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만 알 수만 있다면 이라는 호기심이 극도에 달한 그 순간 결국 판도라는 그 상자를 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자 속에서 사람을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온갖 불행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슬픔, 질병, 가난, 전쟁, 증오, 시기 등등등. 바로 이렇게 화면처럼 말이에요. 미움, 배신, 실패, 아픔, 온갖 부정적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자 안에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판도라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나쁜 기운들은 이미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들은 갖가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너무 아쉽죠, 여러분. 만약에 판도라가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갑작스럽게 머릿속을 뿅 하고 스치고 지나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화는 오랫동안 인류가 쌓아온 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신화 이야기 하나하나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신화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실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 덕분입니다. 김민수 학생이 판도라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 아이고 내일 얼른 뚜껑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상자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나오지 못했대요. 희망이 나오지 못했답니다. 라는 이야기 올려준 친구도 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질문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 여러분의 생각 지금 댓글로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 네.
희망 아닌가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열을까 말까? 예. 선생님 너무 재미있어요. 한 친구도 있고요. 참을성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유, 그냥 딴 사람에게 주지 하는 친구도 있네요. 제우스가 너무 잔인해요 하는 하얀 갈기 여우 친구도 올려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하는 친구는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했군요. 예,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문지우 친구도 이야기 댓글도 있고요. 재미가 있어요 하는 박지성 친구. 자, 사탄 그딴 걸 왜 줘? 하는 친구도 있네요. 네, 제우스 인성이 좀 그래요 하는 친구도 있고 희망이 필요해요 하는 댓글 올려준 친구도 있네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처럼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좋은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생각들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관점 2개를 가져왔어요. 자, 친구들마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댓글에 올려주는 것처럼요. 자, 관점을 한번 비교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꾸짖는 이야기야. 호기심이 없었다면 전쟁도 미움도 욕심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 관점은요. 만약 판도라가 호기심을 억눌렀다면 과연 인간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는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실리나요? 자, 여러분 관점 1인가요? 2인가요? 댓글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관점 1은 아무래도 판도라를 좀 원망하는 관점일 테고요. 관점 2는 판도라의 호기심이 아니었더라도 인간이 과연 행복하게만 살 수 있었을까? 자, 2번이라고 올려주는 친구, 자, 은혁 친구, 민서 친구, 대욱 친구 2번, 대노 친구, 3번 저 선생님 안 올렸는데요. 네. 자, 1번과 2번 관점 1, 2, 예, 모두 선택하는 관점들이 좀 다르군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각기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번에는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은 상상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어떨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 정말 이런 불행이나 비극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도 않고 병에 걸려서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슬픔도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기만 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가요? 네. 똑같을 것 같다는 극대노 친구. 그래도 결국 어두운 감정은 생겨났을 거예요. 라고 또 하얀 갈기여우 친구 올려줬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이 되어요. 라는 물방울 친구 이야기도 있네요. 과연 그럴까요? 라고 서준 친구, 양서준 친구도 의문 제기해 주셨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과연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세상만 될 것인가? 이런 세상이 끝없이 이어지면 또 어떨까요? 지금 선생님이 2개 이미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요 표정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오른쪽은 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없고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그런 감정들이 없이 그저 행복만 하다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독서로 수다를 좀 한번 떨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제시한 또 새로운 방법은 독서 수다 떨기입니다. 자, 책을 읽으면서 관점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생각을 확장해 볼 수도 있고 독서 수다 떨기. 독서 토론하면 좀 딱딱한 느낌 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는 이야기들이 모두 독서 수다 떨기거든요. 자, 이렇게 독서 수다 떨다 보면 책을 친구로 만드는 비법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관점을 이야기했어요.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사람은 비로소 사람답게 다시 태어난 거야 라고 말이에요.
자, 요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답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자, 호기심은요, 사람을 비로소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호기심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발명품들, 다양한 새로운 가치들, 새로운 발견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는 뭐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사실 호기심에 의하여 만들어진 산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에디슨의 호기심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전기를 비롯한 위대한 발명품들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없었다면 사람은 문명을 아마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기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한편 드시나요? 물론 판도라의 호기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호기심의 이야기까지 지금 독서 수다를 떨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독서를 통한 호기심 충만에는 얼마든지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서 수다를 떨어보면서 선생님이 잠깐 선물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짜잔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을 뭐라고 하냐면 팝업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이 팝업북은요, 역시 호기심에 의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책이 재미없는 친구들이요. 이렇게 팝업북을 좀 읽으면서 이런 책들은 좀 이렇게도 읽어봐도 좋겠죠. 팝업북을 보면서 책에 좀 재미를 붙여보면 좀 어떨까요? 선생님은 어른인데도 이렇게 팝업북을 보면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자꾸만 열어보게 되고 그런 김에 한 번 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북을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나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난 책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팝업북 아티스트와 같은 그런 직업을 한번 탐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팝업북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팝업북을 또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맛배기로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선물이니까 짜잔. 네, 이렇게 생긴 팝업북도 있어요. 너무 예뻐서 선생님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렇게 열어보게 되거든요. 자, 이 책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끝까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또 한 권의 책을 준비해 왔어요. 청소년 독서 콘서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독서 콘서트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콘서트는 1인이 열 수도 있고요. 2인, 3인 누구나 함께 모여서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독서 콘서트를 좀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책에는 책을 친구로 만드는 13가지 독서 비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자, 중1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서와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중학교에서도 독서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초등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10분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에 사제동행 선생님과 함께 읽는 독서를 한다든가 학교에서 갖가지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서 독서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독서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독서력이요. 학습 능력과 입시를 좌우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중학교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 말씀 해주세요. 중학교 때는 책 많이 읽혀서 보내주세요. 공부는 고등학교 와서 저희가 빡세게 시킬 테니까 중학교 때는 독서 좀 많이 읽혀서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독해력과 문해력이 떨어져서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독서력이 학습 능력과 입시를 좌우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독서 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독서가 없는 공부는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하는 말도 있어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독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낙타 없이 사막을 건너는 사람과 같다. 비유하는 문장인데 그럴 정도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책을 친구로 만드는 13가지 독서 비법 중 첫 번째를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도 독서 시간에 계속 강조해 여러분에게 해드렸잖아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독서 능력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나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만 읽으시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좀 책을 사서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또는 학교 도서관 또는 지역 도서관 요즘엔 좋은 책들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책을 사거나 좀 빌려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좀 욕심인가요? 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책으로 하루를 마감하자.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의 독서 이야기를 선생님이 독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잠자기 전 2시간씩은 늘 책을 읽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통령 직무를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나마 책이라도 읽지 않으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항상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하루에 꼭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귀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목표량을 세워서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다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도 강조를 하는 거 보면요.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이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니었었거든요. 이 같은 중요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이 생겨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독서 목표량 꼭 세워서 하루에 몇 쪽씩이라도 꼭 읽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독서 비법 두 번째는요.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선생님은 어떤 책을 읽느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보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화책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화책을 선생님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성장하면서 언제까지 만화책만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책에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좀 어떨까요? 그리고 책을 읽다가 생각하는 시간.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독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고력이 크지는 않는다.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만 사고력, 생각사자, 생각할 고자거든요. 그리고 힘력자예요. 생각하는 힘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생각 넓히기, 독서로 수다 떨기, 독서 콘서트 여러 가지 제안 드렸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을 의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책 속에 써놓은 글이 모두 다 진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모두 다 옳고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작가의 생각을 의심하면서 읽는 습관 꼭 가져주시고요.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스승으로 만드는 12가지 독서 토론 비법도 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이 읽은 책은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대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이 지금 청소년 독서 콘서트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준 정보는 책을 친구로 만드는 독서 비법, 책을 스승으로 만드는 독서 토론 비법, 그리고 책을 애인으로 만드는 독후감 비법,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좀 강추를 드리는데요.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는 세트로 함께 가야 되는 친구처럼 여러분을 정말 마구마구 성장시켜주고 살찌워줄,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해줄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변신을 쓴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중에 학술원에 보내는 보고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보고서가 아니고 소설 제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 된 원숭이 빨간 피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빨간 피터는 원숭이인데 나중에 사람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만 읽어줘 볼게요. 빨간 피터라는 원숭이는요, 아프리카 해안 어느 숲속에서 무한 자유를 누리며 원숭이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인들이 나타나서 이 피터를 잡아갔어요. 난생 처음 빨간 피터는 우리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우리에 갇힌 피터는 고민을 하게 됐죠. 이 우리를 탈출할까?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나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달리다가. 그냥 있을까? 아니면 동물원에 팔려가서 평생 우리에 갇혀 지내겠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기한 원숭이를 우리에서 꺼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열심히 받은 빨간 피터는 유럽인의 평균 교양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인기 버라이어티 쇼의 주인공이 되면서 좋은 집도 갖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이 빨간 피터가 낮에는 각종 연애나 학원에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다가도요, 밤이 되면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처럼 암컷 침팬지와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또 보기 싫다고 내쫓아버리고 자기 생활을 즐기고, 이렇게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했다. 그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 바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피터는 하루하루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는요,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철학 교과서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하는 10대를 위한 철학 교과서, 이런 제목 들으면 여러분들 이 책 읽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 속에, 읽기 싫은 책 속에도 열어서 읽다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고, 내 인생을 살찌워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책을 2권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3권을 소개해드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지식인도 되어 있고 교양인도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독서를 하면 창의성과 인성과 다양성 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책이 그러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싶을 텐데, 아마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선생님의 독서 강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거를 다 아마 꺼내서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민수 친구가 책 안 읽어주십니까요? 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계속 책 읽어드리고 있는데, 화면 보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좀 소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자, 책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 장면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책 속에 또 이렇게 팝업북들이 숨어져 있어요. 자, 보기만 해도 너무 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얘를 넘겨보면 와,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이렇게 예쁜 집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호기심 생기는 친구들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당장 팝업북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책 속에 이런 신비로운 그림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담을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와, 정말 멋진 팝업북이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접으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와. 정말 재밌겠다라고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네. 마지막은 선생님이 선물로 여러분에 하나 줄 마지막 장은 좀 남겨놓고요. 자, 이제 끝날 시간이, 팝업북은 제 취향이 아니라라고도 올려준 친구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팝업북을 통해서 책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으로 선생님이 창의력, 인성, 집중력, 어휘력, 사고력, 상상력들이 마구마구 커져서 결국 꾸준한 독서는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 성공한 사람의 독서 이야기를 3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수업 내용 기억하시나요? 로버트 허친슨 총장의 시카고 대학에 졸업할 때까지 각 분야의 고전 100권을 읽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려드렸었죠. 여러분들 정말 고전도 정말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는 인문 고전 52선을 선정해 놓고 4년 동안 읽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전책도 좀 많이 읽어서 위대한 인물들과 만나는 시간 많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3탄은요. 선생님 지난 시간 계속 위인들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 선생님도 독서 교육으로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선생님도 독서광 맞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삶을 바꾸는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부터 선생님 매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학생들 책을 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독서로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책을 읽은 친구가 머릿속에서 몽글몽글 피어난 이해력부터 독해력, 창의성, 인성, 문해력, 감성, 사고력, 품성, 다양성, 지성, 뭐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성장하게 될 거예요. 뭐가요? 네, 독서가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하면서 생각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죠.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은요. 여러분 읽기, 지금 화면 한번 잘 봐주시면요. 읽기 능력,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쓰기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기 능력, 여러분들 이제 면접이며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듣기, 경청의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예.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고루고루 갖춰서 나는 쓰기를 잘 못해. 나는 말하는 거 잘 못해. 나는 읽기 잘 못해. 난 생각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영역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시절의 독서 습관 정말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독서로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선생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자,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선생님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마지막 팝업북에 이 멋진 이 카드들, 여러분이 어떤 카드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카드를 뽑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행운이 달라질 거예요. 모쪼록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독서라는 카드를 뽑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부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행운의 카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받아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행운의 카드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어서와 온라인 학교 자료탑재 안내 드리고요. 자, 독서에 대한 과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독서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메모장에 써보셔도 좋고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남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오늘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선생님과 함께 3시간째 독서 수업을 다 들어준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고 고맙습니다. 오늘로 2학년 독서 수업은 선생님 마무리를 할 거고요. 여러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댓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독서 시간을 통해서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정말 무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드린 것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매일매일 독서를 통한 나의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굉장히 어수선한 지금 시국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안전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온라인 수업, 어서와 충남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성장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생각하면서 독서도 또 하나 플러스로 첨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서요.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